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끝나고 이제 11월 8일 이제 두 번째 주가 마무리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2차 전지와 에코프로, 에코폴 비임이 좀 어떻게 될지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어저께 금요일은 또 마이너스 6.4%로 87,200원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걱정이 되실 거라고 봐요. 비임이 조금 더 낙폭이 이런 20선 이탈과 함께 또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실망스러운 매도에 대한 매물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추세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에코프로 비임 같은 경우도 다들 지금 최근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개별 종목의 개별 재료에 대한 개별 종목의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빙 자체가 이 미 선물 시장과 거의 똑같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에코프로 비엠뿐만이 아닌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이건 2차 전지뿐만이 아닌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우량주 특히나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스닥장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좋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장을 제가 좋은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현실을 알고 현실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저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추세를 계속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왔잖아요. 저는 이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추세는 절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AI 버블에다가 최근에 막 셧다운제들이 연장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 구간에도 에코프로 BM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나스닥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기점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알고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엔비디아나 뭐 이렇게 장중에 막 5%대까지 하락하고 이거 테슬라도 사실 하락했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 AI 버블 또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안 좋은 또는 AI 버블이 뭐 터질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움, 공포감들이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저는 AI 버블이 왜 2차 전지와 시장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것 또한 여러분들 AI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시장이 이제 AI와 다 파생된 섹터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남들이 다 버블이다 할 때는 버블이 아니거든 사실.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를 때 그냥 그런 의심도 없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게 버블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지표가 아닌데 이 셧다운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작은 지표들에도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왔던 건 이 민주당에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다음 주에도 약간 혼조세로 나타날 가능성을 이거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초쯤에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머릿속에 네,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제가 보고 있는 확실한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그 지지 라인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저도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참 나스닥장 오늘 새벽에도 저 밤을 새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암울했어요. 암울했습니다. 너무 혼조세였어.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불안한 이제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또 해소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였습니까? 결국 시장의 흐름과 차트를 우리가 접목해서 같이 보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에코프로 BM으로 볼게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니까. 자, BM으로 보면은 BM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저는 장기적인 추세가 앞으로 분명 고점을 뚫어줄 것이고, 이 고점을 뚫어준다라는 그 과정 속에는 분명 조정 구간이라는 게 발생할 것이고, 지금 딱 이 구간이고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이해도와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내가 50% 수익 볼 거 100% 수익 볼 거 제가 막 150%대까지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 4파 조정 단계가 오늘 나온 나스닥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충분히 아래 구간까지 우리가 바라볼 만한 자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파 조정이라는 것은 ABC로 0.38의 구간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때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 매도 관점은 우린 이 장기 파동에 따른 하나의 파동의 1차적인 매도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이제는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 더 빠르게 우리가 수익으로 좀 손실을 더 최소화하는, 수익으로 더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라이브 방송을 킬 거고 또 영상도 빠르게 찍을 건데, 중요한 건 장중이고 매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땐 최소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그 타점에 대해서만큼은 문자로 알림을 좀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가 나오니깐요, 부담 없이 좀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BM의 에코 이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라고만 남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저는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막 커피 쿠폰이나 치킨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려도 항상 있거든. 이런 거 제가 매번 철회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고맙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라고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게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아니어도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또 코인 시장도 지금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도 저희 구독자 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또 시장의 흐름과 또 돈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들,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타점들, 중요한 코인들, 이런 걸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 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도 또 빠짐없이 초대 링크도 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힘든 날이 있어도 또 좋은 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저도 주식으로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매매를 하다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결국 시장을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함께 나가면 우리가 더 분명 좋은 그림 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식이라는 인생의 드라마, 제가 해피엔딩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갈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